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시도할 경우에는 지옥 같은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합의문 전문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 서명식 직후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 완화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서 핵 보유 포기를 분명히 약속하겠다고 말했다고요. 네,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카타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번 종전 양해각서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란 문제에 개입한 건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위해서였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y will not develop, purchase, buy, or any other thing. They're not going to acquire a nuclear weapon. If they do, all hell will rain down on them, and they're not going to do that. 양해각서 초안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만 밝혔지만 자신이 구매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해 합의에 며칠이 더 걸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은 미국이 가져와서 파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이 있는 장소를 미국이 현재 감시하고 있다면서 매우 어려운 굴착 작업이 되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We're in no rush, but we get it, and when we get it, we'll destroy it. We're not looking to take it, we're looking to destroy it. We have plenty of it. 또 호르무즈 해협이 양해각서 서명식인 19일까지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면서 통행료도 영구적으로 없을 거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종전 양해각서 내용인데요. 합의문 전문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죠. 종전 합의문 공개가 지연되면서 이 미국과 이란의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자신은 공식적인 형식을 갖추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강경 우파에서는 트럼프가 이란에 항복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측근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 최종 합의가 의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 mean, who wouldn't approve it? Let's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The Democrats will say, oh, they should have a nuclear weapon. They'll go crazy. I like the idea. Send it to Congress, please.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며칠 안에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CNN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종전 합의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합의문을 사전 유출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헤즈볼라 문제는 시리아에게 맡기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종전 양해각서 서명 직후에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가 풀릴 거란 전망도 나왔다고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주 19일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와 석유 제품 판매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산 석유 판매를 위한 금융 거래와 운송, 보험 서비스 제재도 모두 풀릴 거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의 재정적인 보상을 제공해 갈등을 완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동쪽 오만만에서 출발해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런 선제적 제재 완화가 계속 이뤄지려면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폐기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거라면서 재정 투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로이터는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에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민간기금 조성안이 포함됐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기업들이 이미 기금의 절반 이상을 출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둘러싸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이어서 재건 기금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란은 사실상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 조건으로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50조 원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기금이 정부 예산이 아닌 글로벌 민간 자본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펀드의 핵심 자금줄로 한국 기업이 콕 집어 거론됐습니다. 오랜 제재로 무너진 이란의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중동 경험이 풍부한 우리 건설 에너지 업계의 대규모 참여를 염두에 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생색을 내면서 그 비용은 한국 등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청구서 외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엔 이란에 미국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현금 지급을 맹비난해 온 만큼 민간 펀드라는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미국 당국자들 역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최종 합의를 이행해야만 단계적으로 기금이 풀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hat everybody will see is that Iran doesn't get a dime of money unless they perform their obligations. And the money that we're talking about is fundamentally sanctions relief. We're not giving them American money. 하지만 이란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란 협상단 관계자는 문서에 배상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이번 기금은 전쟁 피해를 물어주는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식만 민간 투자일 뿐 결국 미국이 보상하는 돈이라며 자국 내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The release of Iran's blocked or restricted assets, alongside reconstruc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constitute two important issue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Under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U.S. commits to taking concrete actions regarding both matters. 호르무즈 통행료에 이어 재건 기금까지 양측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60일간의 본 협상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에 따른 낙관론에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이어가며 3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RC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96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1%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6.0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8%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28일 개전 직후 첫 거래일이었던 3월 2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네, 이번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 살펴보겠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과 함께 시위대에 봉쇄된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거듭 시도했지만 시위대와 대치 끝에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경찰의 경고방송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 시도에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잠실개표소 점거 시위가 벌어진 지 12일째.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9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저희 직장에 들어가서 종목하고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경찰이 나서 경고 방송까지 하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2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오후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 출입구 앞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위대 사이에 자리를 잡고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한때 장 대표가 중재에 나서며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경기장 안에 들어가 필요한 물품을 갖고 나오는 대신 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고 반출된 물품을 시위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마련한 겁니다. 카메라 2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 참가자 한 명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1시간 넘게 요지부동으로 버티면서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안에선 여성을 끌어내라는 고성과 응원하는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했고 시위 참가자들은 경기장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잠실 개표소를 둘러싼 시위의 여파로 펜싱 국가대표팀은 결국 급하게 펜싱 칼 같은 장비를 빌려서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체육단체들의 업무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업무 방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우상욱 선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펜싱 대표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국제대회지만 경기에서 사용할 펜싱 칼과 재킷, 신발 등 필수 장비를 급하게 빌려야 했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하던 개인 장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대한펜싱협회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봉쇄 시위로 출입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경기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른 종목 단체들도 경기장 봉쇄가 길어지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 생업이 걸려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석부터 선수까지 다 모두 생업이 걸려 있어요.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저희 물건 빼오는데 다 검사를 하시겠다. 체육단체 내부적으로는 막무가내로 막아서는 시위대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쌓이는 분위기입니다. 한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경기장 진입 시 경찰이 인간 띠를 만들어 시위대를 막아주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체육회에 대한 업무 방해는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는데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이 어떤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잠실 7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른바 원팀 가동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합수본이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각을 미룬 곳 중 하나인데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투표관리원은 선관위 업무를 위탁받았던 지자체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초기인 만큼 실무자들을 위주로 소환하며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중앙선관위 서버 자료 등 압수물 분석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며 수사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구성 등 실무 준비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 파견 인력 15명 가운데 절반은 합수본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경찰에 있던 사건 기록도 이송받았습니다. 합수본은 사건 이첩과 내부망 구축 등 실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검찰과 경찰 파견 인력을 합친 27명 규모 합수본 가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당일 선관위의 늑장 대응 관련 경위를 파악한 뒤 중앙선관위 등 윗선 피의자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지를 통해 선관위 관계자들이 재외선거 점검과 선거제도 연구를 명목으로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몰디브와 방콕 같은 네로라 하는 휴양지를 방문하는 데 혈세를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출장은 업무 명목 일정은 반나절 만에 끝내고 나머지는 일정표로 비워뒀다면서 선관위가 정화 능력을 상실한 만큼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 2명을 돌로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쯤 개표소 앞 봉쇄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20대 남성과 60대 여성 시위 참가자를 돌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오류가 잇따라 발견됐죠. 임태희 교육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안민석 당선인 측은 실무적인 오류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책임질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이 변호사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임 교육감은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일부 지역 투표 중단 사태를 내세워 공식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일에 제가 앞장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에 훼손은 국민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부가 인용되면 문제 투표구에서만, 전부가 인용되면 모든 투표구에서 재선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안민석 당선인은 선관위가 책임질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몇십 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실무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안 당선인은 교권 문제도 꺼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착안한 이른바 경기형 교권 보호국 설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권 회복은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 찾기라고 보고요. 저는 국민들이 참교육 넷플릭스 드라마를 많이들 보고 있는데 이제 교육청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 교육감은 기존 교권 보호 체계가 이미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 때 그만큼 유연하고 현장에서 이용이 쉽게 그렇게 작동될 수 있는 조직이 가능하겠나 하는 점을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당선인 측은 다음 주 국회에서 경기형 교권 보호국 설치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열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전북교육감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관련해선 경찰이 고의 은폐 정황을 잡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여러 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전주시 중화산 1동 투표소 개표 결과에 문제가 생긴 것을 완산구 선관위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같은 날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허위 보고해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예정에 없던 깜짝 환담을 나눴습니다.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 7개국과 EU 정상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단상 중간으로 모입니다. 2년 연속 초대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5개 초청국 정상들도 뒤이어 나와 인사를 건넵니다. 각국 정상이 사진을 찍기 전 담소를 나누는 사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초가량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환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안보와 통상 등 다른 현안도 적지 않아 한미 정상 간 양자회담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청와대는 아직 구체성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놓고 한국과 독일 기업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캐나다, 독일 정상과의 회담이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양국 관계가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협력할 때 말이니까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죠. Our partnerships continue to grow. We're working across defense, across investment, across trade, on all aspects, including on the cultural side. So it's great. We have a lot to talk about. 이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이 모인 확대 회의에선 저개발 국가에 대한 공여국들의 개발 원조 예산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민간 투자를 통해 원조를 받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공적 재원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G7 정상회의 둘째 날 일정을 이어가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의 가교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거로 보입니다. 정상회의장 인근 제네바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사퇴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한 건데요. 미묘한 시점에 본인의 핵심 지지 기반인 강성 당원에게 호소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8.17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열린 당 중앙위원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또 당원 주권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어록을 빗대 마찬가지로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습니다.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합니다. 정 대표는 국민 주권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가 있었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SNS에 남겼습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한 건데 연임 뜻을 사실상 굳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권파는 친명, 친청 대결 구도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라며 당분간 거취 표명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순방 기간에 여당 대표가 본인 거취에 대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까? 전 그러지 않을 걸 보고 있습니다. 반면 비당권파들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면 누구를 배제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 정청래 구도를 띄웠습니다. 정권은 짧다는 발언도 거듭 소환했습니다. 야당 대표가요, 정권, 그것도 상당한 어떤 정권 말기의 독재자한테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당대표가 로망이라던 김민석 총리도 사실상 당권 행보에 한창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시 출범 준비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2박 3일 호남을 찾는 건데 동시에 담담한 말로 정청래 지도부의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순방 중에 1,500자 넘는 글로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대통령 메시지와 맞물려 여권 내 긴장감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선거 소청을 선언한 국민의힘에선 재선거가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전국 재선거를 언급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원내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 12일째 경찰의 강제 진입 시도 속보가 날아들자 장동혁 대표는 다시 올림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인파와 함께 가부좌를 틀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선 해야 될 것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입니다. 장 대표는 선거 소청 목적은 결국 전국 재선거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오세훈 흠집내기라는 지적에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했고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는 공천권을 둘러싼 일종의 원래 행사라고 일축했습니다. 어려울 때 허수아비 세웠다가 자기들 기득권 챙길 때는 지도부 내쫓고 공천권 줄 사람 세우기 위해서 늘 밥그릇 싸움하는 정당인가라고 우리. 하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대다수는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청은 투표함 증거 보전 등 추가 조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일 뿐 재선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신속한 증거 보전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당내에선 장 대표가 재선거 구호를 본인 자리 보전에 이용한다. 소청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자 종일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당사자 격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등판해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 때문에 참정권 침해라는 본질이 가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순수한 의도는 아니라는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당내에 흔들리는 리더십,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다 무효니까 다시 하자는 무책임한 선동 대신 선별적 재선거가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는 장동혁 대표의 아슬아슬한 행보에 당 안팎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요일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 거취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생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현황 등을 직접 설명합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과천청사에서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 사무총장 등 19명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국 선언에 참여했던 18개 대학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선관위에 대한 규탄문을 내고 관리 부실 및 참정권 침해 경위에 대해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재판 변론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엽니다. 오 시장은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환 전 총회 총무 등 신천지 전 간부 3명이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고 전 총무 등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유예했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다시 시행할 수 있다며 러시아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G7 정상회의장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문제에 집중해왔지만 곧 과거 일이 될 거라며 이제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like to see 25,000 young people die every month. The whole thing is ridiculous. So, yeah, I'm going to do whatever I can.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즉각 대화 테이블로 나와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 뒤 유가 안정을 위해 지난 3월 일시적으로 유예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조만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Well, soon we'll be able to do that because the oil is now flowing. So we took sanctions off because obviously we're not looking to impede the oil. So we're in a position to do that soon.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만이 러시아를 평화 협상으로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압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전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And also political pressure on Russia. And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can do it, or maybe only him. G7 지도자들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으로 전황이 호전됐다며 러시아 압박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궁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화하고 싶다면 언제든 모스크바로 오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회동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미국-이란 종전 합의로 한숨 돌린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일본이 기준금리를 무려 31년 만에 연 1%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 인상도 예고했는데요. 전 세계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일본은행이 반년 만에 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현행 0.75%에서 0.25%포인트를 더 올려 1%로 올렸습니다. 지난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従来の 0.75% 程度から 1.0% 程度へと変更することを賛成多数で決定いたしました。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사실상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4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낸 이후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왔고 결국 1%대까지 진입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오른 데다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일본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은 추가 인상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経済物価の中心的な見通しが実現する角度やリスクを点検しながら適切に判断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려 올해 연말까지 1.25%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엔화 강세까지 이어질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 엔화를 빌려 미국 주식 등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를 해왔는데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옮겨가서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24년 7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 엔화 가치가 급등했고 한국 코스피를 포함한 세계 주식시장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몇 달 전부터 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과거 같은 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 の物価安定目標の持続的安定的な実現に向けて適切な金融政策運営を行ってもらう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ころです。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도 달러당 엔화는 160엔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중 7만 선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제는 밤더위가 고개를 들면서 아침 공기도 다소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23.3도로 열대야에 근접한 수준인데요. 한낮에는 3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는 기온 자체는 낮겠지만 체감하는 더위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밖에 남부 내륙에도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구름 많고 남부는 흐리겠습니다. 낮이 되면 곳곳에서 자외선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3도, 청주 24.3도, 부산 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1도에서 3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서울 31도, 대전과 대구도 3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며 핵무기를 시도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축 우라늄 회수 의지도 거듭 확인하며 며칠 내로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일로 예정된 종전협정의 공식 서명식을 앞두고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가 해제됐습니다. 이란 유조선 운행이 곧바로 재개됐고 양해각서 서명 직후에는 이란산 석유와 연료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점거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과 함께 봉쇄된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원내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의원총회를 엽니다. 선거 무효 소청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째를 맞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자신이 협정에 서명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갔다면서 사실 2단계가 더 쉬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와 연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주 종전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이란산 원유 제재 면제가 발효되고 이란산 원유 판매에 필요한 은행 업무와 운송, 보험 같은 필수 서비스도 가능해진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4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이후 처음으로 이란 유조선이 미국의 봉쇄를 통과한 뒤 오만만을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19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스위스 알프스 산에 있는 휴양지에서 개최됩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본협상에 돌입한다고 밝혔지만 핵 문제는 당장 다루지 않을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루체른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알프스 산의 절경.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할 비르겐슈토크 리조트입니다. 원래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제네바가 서명식 장소로 검토됐지만 일반인 접근이 어려워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이곳 리조트로 최종 낙점됐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19일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동결자금 해제와 재건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핵 문제는 2단계 협상 의제라며 추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لغو تحریم‌ها تصمیم‌گیری خواهد شد و ما به جمع‌بندی نهایی خواهیم رسید. این مسیر ما در مذاکرات است. 이란 내 강경파가 핵 포기 불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란 정부는 양해각서가 공개되면 이란의 승리가 입증될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این یادداشت شفاف منتشر بشه به نفع چرا ماست و شما منتشر خواهید دید در چرا آمریکا منتشر چقدر حمله میشه به اونا. باشه چرا منتشر نمی‌کنه؟ حالا هر موقع اعلام رسمی شد بعدش منتشر میشه.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고 있어 60일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이번에도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합의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해야 전쟁이 완전히 끝난다는 입장이지만 이스라엘은 철군은 없다고 밝히면서 불신은 여전합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를 이룬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각국 외교관 앞에 섰습니다. 후속 협상을 앞둔 아락치 장관은 이 자리에서 레바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는 일부 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군의 철수까지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철군을 종전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제시한 겁니다. مشمول خاتمه اشغال هم می‌شود. بدون عقب نشینی نیروهای اسرائیلی از سرزمین‌هایی که در این جنگ اشغال کرده خاتمه جنگ کامل نشده.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새로 공격하거나 영토 점령을 지속할 경우 양해각서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 이후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While violence has decreased since Sunday, incidents in southern Lebanon continue to be reported, which has a direct impact on people's ability to check on their homes or to move around. 포성이 잦아들면서 레바논 남부에는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폐허 앞에 선 사람들은 그저 암담할 뿐입니다. كناش نتوقع هالقد مستحيل دمار بشيء انا رح لي محل على فكره راحت سيارتي ومحلي وبيتي واستشهد ابني كمان تتأثر قعدت ابكي امبارح هلا خلص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와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며 레바논 남부에 계속 군이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종전 합의에 레바논 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바논 철군을 둘러싼 양측의 인식 차이가 종전 협정으로 가는 길에 새로운 불씨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이번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잠실개표소 봉쇄 집회에서 불법 행위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지만 사적 검문 같은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격화하면서 서울 잠실개표소는 지난 5일부터 봉쇄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로 참정권이 침해된 걸 바로잡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봉쇄 11일 만에 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꺼내기 위한 진입에 합의했지만 끝내 무산된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그 합의가 잘 됐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와 별개로 이번 상관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45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계획세가 처리되면 즉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데요. 협상의 또 다른 축인 후반기 원구성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 닷새만으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뜻을 모은 겁니다. 진상을 조속히 규명을 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이제 합의했습니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조사 기간은 45일로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위원장은 순번대로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는 등 대부분 야당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원은 모두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비교섭 단체 2명입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됐는데 청와대와 경찰은 빠졌습니다. 정인 채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제한 없이 충분하게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데 서로 의견을. 여야는 국정조사와 함께 후반기 원구성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쟁점 법제사법위원장을 절대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계속 협상 파행이면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돌려받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습니다.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의 복원은 입법 독재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다. 부동산 등 이재명 정부 실정을 심판하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자리도 맡아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간만에 합의점을 찾은 국정조사와 달리 원구성 협상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본회의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물러나지 않으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점식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당권파 지도부가 계획하는 선거 무효 소청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 자리에선 투표지 부족,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 내용에 대한 보고와 함께 김승수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부대표단 인선안 추인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반적인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한병더 원내대표,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 개혁 TF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각계 전문가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세부 개혁안을 확정한 뒤 법률 개정과 개헌을 아우르는 2단계 선관위 개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해외여행을 주저하게 했던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2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수개월 더 걸리겠지만 여름 성수기 수요 회복 기대감과 유가 하락에 따른 부담 완화로 항공업계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전쟁 여파로 한때 가장 높은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 구간이 7월 발권 후부터는 19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번 달 27단계보다는 8계단이 내려갔습니다. 그간 종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항공유 값이 서서히 떨어졌기 때문으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이번 달 적용 기준보다 약 17%, 5월 적용 기준보다는 34%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기준 최소 6만 1,500원에서 최대 45만 1,500원이었던 할증료는 4만 6,4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최장거리인 뉴욕 왕복 기준을 보면 가장 비쌌을 때 유류 할증료가 112만 원이 넘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44만 원이 저렴해집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편도 최저 6만 8천 원이 4만 8,500원으로 최고 구간은 38만 2,800원에서 27만 5,800원으로 내려갑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 할증료 인하 소식은 비상경영과 무급휴직, 노선 감축으로 버텨온 항공사에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져 국제선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 종전합의에 따른 유가와 환율의 동반 하락은 고유가와 달러 결제로 비용 부담이 컸던 항공업계를 안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 합의에 따라 고유가 기조가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여행 수요 또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류 할증료가 여전히 전쟁 영향 전인 3월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비싸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점은 불안 요인입니다. 전쟁 여파로 시추시설과 인프라가 훼손되면서 원유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항공업계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환율 변동성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달 전체 수입 물가는 4월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하지만 밀과 쇠고기 같은 주요 먹거리 원재료 가격은 오히려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마트에 진열된 수입 소고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고기 가격부터 체감된다고 말합니다. 호주산 고기가 금액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수입 물가 지수를 보면 전체 수입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4월보다 0.3%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농림수산품은 오히려 0.3% 상승했습니다. 밀이 한 달 사이 3.4% 올랐고 소고기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3.9% 올랐습니다. 밀은 빵과 과자, 라면 등 각종 가공식품의 핵심 원재료입니다. 국내 소비량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식품업계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도 1,50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입식품 가격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통상 생산자 물가를 거쳐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먹거리 물가의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수입 물가는 기업들이 원재료를 들여올 때 부담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오르면 식품업체의 생산비가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공식품이나 외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월보다 소폭 내렸다고는 하지만 수입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석탄 및 석유 제품의 수입 물가는 73% 넘게 상승했습니다. 당장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해도 업계가 부담하는 원가 압력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에서 가공식품류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식탁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흐름이지만 이처럼 고환율과 수입식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였던 스페이스X 상장 과정에서 한국 배정 물량이 영주가 된 사태와 관련해 미래셋 경영진이 공식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 속 주택 가격은 더 오를 거란 기대감이 한층 커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반도체 생산 거점을 충청과 호남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치권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유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어젯밤 부산 수영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에서도 아파트 상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밤 사고 소식을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소방차 여러 대가 출동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2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여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다른 집으로 번지진 않고 30분 뒤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엔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상가 외부에 쌓아놓은 물건에서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진화를 마쳤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선산나들목 부근에선 50대 남성이 몰던 1톤 트럭이 25톤 덤프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공사 순찰차가 출동했는데 달리던 SUV 차량 2대가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교통사고로 이어졌고 한동안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월드컵 중계권을 포함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오던 JTBC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방송사의 위기가 어떤 의미인지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회생 신청과 함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중앙그룹 상장사 콘텐트리 중앙 토론 게시판에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불만이 줄을 잇습니다. JTBC 월드컵 중계 기대감에 12일 주가가 10% 이상 급등한 뒤 상황이 반전되자 성토가 잇따른 겁니다. JTBC가 밝힌 채무 불이행과 회생 신청 이유는 디지털, 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TV 광고 시장 침체입니다. 중앙그룹은 기존 사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콘텐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TV 광고 시장 규모는 계속 줄었고 극장 사업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확보 등 대규모 투자에도 나섰지만 기대했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늘어난 투자 부담과 차입금이 그룹 전반의 재무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작은 병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박미통위는 현재 JTBC의 상황을 방송사업 자체의 위기라기보다 단기적인 자금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 유동성 위기인 것이고
이거 자체가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업계에서는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려던 중앙그룹의 승부수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두고 우리 대표팀 김태현과 배준호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정상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대회부터 대표팀의 신설된 자리인 멘털 코치는 홍명보호를 향해 한마디로 되는 팀이라며 이번 대회에서의 선전을 확신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입성 12일째. 훈련 파트너들을 포함해 홍명보호 28명의 완전체가 처음으로 함께 잔디 위를 뜁니다. 발목 부상으로 회복 운동에 전념하던 배준호와 김태현도 정상 훈련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아직 100%라고는 볼 수 없어도 멕시코와의 2차전 출전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홍명보호로선 기다리던 희소식입니다. 센터백 김태현과 공격 2선 배준호의 합류로 홍명보 감독 선택의 폭은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멕시코전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공격 2선과 체코전에서 이기혁이 활약한 센터백 한 자리를 놓고 선수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멕시코전을 앞두고 축구대표팀의 긍정적인 소식은 또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처음 자리가 마련된 대표팀의 멘털 코치가 선수들의 상태에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정말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영어로 스테이블. 스포츠 심리에서는 그거를 이제 게임을 준비하고 즐긴다라고 얘기하는데 딱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는 팀입니다라고 이제 사실상 조 1위를 결정하는 멕시코전을 앞둔 현재 한 코치가 선수들에게 하는 주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던 대로 하자. 그 하던 대로 하자를 계속 저희가 주문처럼 사실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코치는 멕시코를 향한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도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멕시코전이 다가올수록 홍명보호의 승리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경기에선 이변이 이어졌습니다. 월드컵에 첫 출전한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인 카보베르데는 무적함 대 스페인과 비겼고요. 벨기에와 이집트, 또 사우디와 우루과이도 비겼습니다. 약팀의 이런 선전에는 골키퍼의 빛나는 선방이 있었습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52만 명의 아프리카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첫 출전 경기에서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카보베르데는 피파 랭킹 2위 스페인과의 H조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B클럽에서 뛰는 몸값 높은 스페인 선수들은 경기를 압도했지만 밀집 수비에 고전했습니다. 전후반 27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유효 슈팅은 7개에 그쳤고 그마저 포르투갈 2부 리그에서 뛰는 40살 보지냐 골키퍼에게 막히며 승점 1점을 따내는 데 그쳤습니다. 카보베르데 팬들은 마치 우승한 것처럼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God, it's like we won the World Cup. Because Spain did not score. And then they were set to beat us, to give us like 7, but no. 유럽의 강호 벨기에는 이집트와 비겼습니다. 이집트는 전반전에 살라흐의 패스를 받은 아슈루가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벨기에는 교체로 들어간 루카쿠가 쇄도하는 과정에서 자책골을 얻어내며 1대1로 비겼습니다.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은 사우디는 우루과이의 파상 공세를 한 골로 막아내며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사우디 골키퍼는 무려 9개의 선방을 기록하며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시아팀의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란과 뉴질랜드는 2골씩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2대2로 비겼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는 상승해서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전날 거래에서 오름폭이 컸던 나스닥은 1% 넘게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심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주목하는 중입니다. 당장은 국제 유가가 연일 하락하는 중인데요.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모두 5% 넘게 하락하면서 $70 선으로 내려섰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80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3월 2일 이후 처음입니다.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이란산 석유 제재 면제 같은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고물가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충격이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한 달 전보다 무려 15.4%나 급감했습니다. 건축 허가도 감소했는데요. 고금리, 고물가에 건설사도 집을 짓기가 어렵고 소비자도 집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경제 전반의 충격파가 이어지게 됩니다. 물가 지표는 여전히 나쁩니다. 5월 수입 물가는 한 달 전보다 1.9%나 치솟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였으니까 이 전망을 훌쩍 웃돈 건데요. 1년 전보다 6.7% 급등이었습니다. 고물가 충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꼽아봤습니다. 주가가 6.2%나 하락했습니다. 나쁜 소식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도체 부족이 이어지는 만큼 긍정적인 신호가 더 많은데요. 워낙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으니까 종전 협상 타결에 따른 낙관론이 차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된 셈입니다.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대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식이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AI 코딩 앱 커서의 개발사를 90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에 장중 시가총액이 22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아마존을 제치고 글로벌 기업 시총 순위 5위로 올라섰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인 IPO로 뉴욕 증시에 데뷔한 스페이스X는 커서의 모회사인 애니스피어를 600억 달러 규모의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커서는 AI로 코딩 자동화를 하는 기술을 갖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인데 커서 합병 계획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스페이스X는 개장 초 10% 급등 거래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개발자가 일상적인 대화로 AI에게 명령을 내려 프로그램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이 확산하면서 커서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성공적인 스타트업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연일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더니 이제는 아침 공기도 다소 후텁지근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가 23.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1도까지 올라 기온 자체는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체감하는 더위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남부 내륙에도 오전 한때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낮부터는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 예보됐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곳곳에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에 근접한 체감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서울 22도, 광주 2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1도에서 3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서울 31도, 대전과 대구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영남 일부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밤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풍해일 주의보가 내려진 뒤 해제됐습니다. 내일까지 대조기인 만큼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